그럼 경기도, 광주, 이천, 여주 뭐 이렇게 묶어서라고 해볼까요? 요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럼 좀 지역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분당 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분당 하면 지금 여기가 사실 태풍이죠. 왜냐면 여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네. 다 복제될 거니까. 그 논리가 똑같이 복제될 거니까. 네. 전국이 다 복제될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기 신도시 아까 200만 원의 첫 번째 입주 아파트니까, 입주 신도시니까. 네. 제일 먼저 입주했어요. 네. 얘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네. 30년 다 됐고. 네. 용적률에 뭐 이슈가 좀 있고. 그거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나머지들도 다 하겠죠. 하나씩씩. 그러니까 걔가 뭘 어떤 걸 보여주느냐가 중요해요. 네. 시범 케이스. 네. 근데 여기도 결국에는 재건축의 그 어떤 뭐 리모델링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그 의지 같은 것들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럼 결국에 여기도 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할 거라 봐요. 네. 근데 수많은 분들이 못 할 거라고 보시잖아요. 네. 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용적률? 용적률? 용적률 마귀가 있어요. 네. 저는 용적률 마귀라고 불러요. 네. 용적률만 얘기만 하면 막 화를 내면서 막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 못 한다고. 용적률 높아서 재건축 못 한다.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3종 주거인데 네. 한 330에 지어놓은 거기는 룸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려고 하잖아요. 네. 400인 것까지 되니까. 근데 그것도 쉽진 않아요. 네. 그 사선 방향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네네. 쉽지 않은데 재건축 같은 경우 아까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기서 룸은 있거든요. 프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답을 정해놔 버린다니까요. 네.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용적률이 180이 넘으면 재건축이 안 된다. 네.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 사업성이 안 나온다의 핵심은 집값을 얼마로 할 거냐를 정해놔 버린 거잖아요. 사업성이 뭐예요? 결국은 판매 가격, 네. 향후에 가격이 얼마일 거냐에서 다 나오는 건데 네. 그건 심지어 분양가도 아니고 네. 조합원 분양가에만 달려있는데 조합원 분양가가 뭐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낮다는 건 결국에 이 공사비를 이제 일반 분양으로 충당하기 좋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결론은 공사비만 충당할 수 있다면 용적률이 높아도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주민들의 네. 협의, 네. 의견 일치. 내가 공사비를 일부 더 부담할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재건축은 사실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는. 네. 재건축을 자꾸 옛날 네. 5층짜리 보듯, 네. 아이고 뭐 용적률 88%, 뭐 대지지분 30평 있습니다. 이런 네.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예전에 집값 대비 공사비가 차지하는 그 퍼센트가 이제는 집값이 너무 비싸져 버려서 매우 낮아졌죠. 네. 이제 공사비를 고민하는 게 좀 상대적으로 좀 쉬워졌어요. 네, 맞아요. 네. 공사비는 집값만큼 안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내가 낼게 대신에 뭐 집값이 얼마가 올라간다? 그러면 할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일기 신도시 쪽에서 좀 그나마 지금 어떤 비싼 동네들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세요. 해줄 거라고 봐요. 거기서 잘 협의를. 그래요. 그럼 여기가 그렇게 결국 재건축이 된다라는 거는, 그러면 그 일기 신도시는 어쨌든 입지가 뭐 분당은 뭐 강남에 아주 가깝긴 하지만,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서울 쪽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주죠. 주죠. 그러면은 이 일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일어나는 것들이 결국에는 서울 집값 상승을 더 밀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쟤네가 저걸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네. 정부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200만 원 건설처럼 해결을 하고 싶으면 네. 일기 신도시 용적률을 많이 줘야 될 거예요. 흡수하려면. 네. 근데 그러면 일기 신도시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오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죠. 네. 분당만이 아니라 네. 일기 신도시들은 아까 분당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일 건데, 근데 신기한 거는 분당이 아닌 네. 평촌이나 네. 3번 이런 데들은 똑같은 연차에 거의 가까운데도 리모델링 얘기만 해요. 그것도 전 신기해요. 그러니까 네. 뭔가의 방식들을 네. 자꾸 답을 정해놔버리는 것 같아요. 다 검토를 안 해보시고. 물론 뭐 다 이유들이 있으시겠지만. 네.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 나온 김에. 리모델링 같은 게 잘 될 거라고 보세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막 특히 수도권 쪽에서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거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들 하시니까 음. 잘 될 거라고 봐요. 아, 왜 잘 될 여기는- 거라고 네. 보냐면 리모델링 연한이 15년인데 네, 15년에서 저 멀리 가 있는 아파트들 말고 네. 15년 차들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15년 더 기다릴래? 지금 할래? 그러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져요. 네, 15년 차 서울의 15년 차 아파트는 네, 되게 새거 축에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죠. 그게 갑자기 한 1, 2년 비어버리면 음. 되게 세상이 복잡해지죠. 아니 제가 지금 대표님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점점 드는 생각은 아니 뭐 이거 집값이 떨어질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해결 방안이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쌓여왔던 어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꽉 찬 것 같아요. 이제는 이거 해결하기도 바쁠 것 같은 연식들도 너무 높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문제가 다 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누더기 땜빵으로 버텨왔던 것들이 네. 아까 세금도 그렇고 꼭 부동산 세제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다른 것들도 다 지금 너무 한번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사회적으로는 네. 87년도에 바꿔놓은 헌법부터가 네. 지금 지금 사람들의 몸에 안 맞는 것처럼 좀 정말 사회 저변 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뭔가 새판짜기가 필요해요. 이제는 그냥 옛날식으로 하면은 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일산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분당이 잘 되는 똑같이. 분당이 잘 되는 일산도 아파트 신축 아파트 보세요. 네.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죠, 네. 진짜. 아마 네. 일산 쪽에 관심 없는 분들이 한번 거기 가격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맞아요. 정말 그 집만 보면 정말 완전 다른 도시 같은 느낌이 나니까. 요즘은 근데 서울만 밖에 나가면 네, 되게 미래 도시고 어. 서울만 들어오면 갑자기 70년대 같아요. 네. 특히 강남 들어오면 70년대 같죠. 그렇죠. 강남이 가장 비싼 동네면서 가장 낡은 동네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 그게 정말 참 걱정이에요. 이거 언젠가 해결은 해야 될 텐데.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뭐 여의도 같은 것들.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60년 되는데 이거 마냥 놔둘 수도 없는데. 왜 또 이런 얘기할 때 항상 네. 나오는 그 반론 중에 하나가 네. 콘크리트는 100년이 넘게 아, 가는데 그렇죠. 자원의 네, 낭비가 네.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답답하죠. 제대로 지어놓은 집에 의해서인 거고, 이거는 정말 그때 우리 못 살던 시절 때 정말 급하게 지어놓은 거라 현 시대에 맞지 않는데. 그때는 십몇 년 지나면 다시 졌어요. 네. 모든 집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옛날 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역사라는 걸 다 알아야 되는 게 네, 이게 지금 기준에서 옛날에 보면 다 나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요즘 판단 기준으로 아까 제가 남을 저거 깔보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는 네. 거랑 똑같이 우리가 과거도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확실히 답을 내야 되는데 네, 자꾸 이상한 답을 내려고 자꾸 옛날에 그런 규범들과 기준들을 자꾸 가져오니까 그러면은 요즘에 젊은 분들이 특히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때 워낙 이제 금액이 좀 적고 하다 보니까 서남부 쪽으로 좀 가시고 서울 동남부 쪽으로 해서 아, 네. 경기 광주, 이천, 여주 이쪽까지 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판교 출퇴근하시는 아, 분들 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가격대들이 모여 있으면서 꽤 교통편도 이제 조금 뚫려 있는 곳들. 그럼 경기도 광주, 이천, 여주 뭐 이렇게 묶어서라고 해볼까요? 요 쪽은 어떻게 보세요? 여주까지 가죠 이제 네 여주까지 갔어요 벌써. 네. 네.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차에 따라 달려 있죠. 네. 지금은 경강선 네. 거기까지 가지만 네. 연장되고 뭐 네. 하고 하면 뭐 그러면 또 택지 개발될 거고. 그게 제가 아까 드렸던 광역화가 네.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전 요즘에 애들 때문에 네. 제가 청량리역을 되게 자주 가는데 네. 저희 아이들은 그 KTX 이음을 타는 걸 좋아해요. 네. 안 타보신 분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60, 70% 돼요. 네. 왜냐면 그게 우리가 평소 가던 데를 안 가고 네. 뭐 양평, 음. 원주, 음. 제천, 안동 이렇게 네. 가거든요. 거기를 우리가 자주 가던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저도 안 가봤네요. 거의 다 안 가보셨어요. 네. KTX 이용을 그러니 타볼 일이 없어요. 네. 뭔지도 몰라요. 오래 네. 교통했는데. 네. 타보면 깜짝 놀라요. 음. 뭐냐면 서울에 1시간 거리가 네. 여기까지 1시간밖에 안 걸려가 되는 어.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통근 거리 1시간 편도 음. 그럼 그게 이제 지방 기준으로 맥스가 대전에서 대구 사이. 네. 근데 그 중간에 큰 도시가 없으니까 그냥 대전에서 딱 잘리는 네. 상황이고 저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저희 부서에 대전서 다니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KTX 정기 네, 갖고 나서. 네.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천안아산까지는 얼추 온 것 같고, 오송도 대충 온 것 같고, 소정시 때문에. 네. 그 강원도도 이렇게 아까 그런 네. 철도를 따라서 일반 우리가 아는 광역철도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류의 이제 철도들이 보면, 그럼 원주 제천도 요즘 원주 제천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런 라인들도 네. 지금 가보면 아파트가 없어요. 명 앞에. 네. 아니 가보면 그냥 논밭에 네, 그냥 지하철도 아니고 덜렁- 지상철이 하나 그냥 네, 덜렁 있어요. 있어요. 네. 약간 일본역 같아요. 네. 덜렁 있어요, 덜렁.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덜렁 있던 역이 네. 한 10년 전에 뭐였냐? 천안아산역이었거든요.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가보시면 뭐 그렇죠. 네, 이게 시간 문제인 거죠. 교통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감내할 거냐? 음. 예를 들어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지만 네. 수도권 인구 자꾸 늘어나고 하면 네. 이 정도까지는 출퇴근 감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한 판교역까지 들어오는데 한 3, 40분이면 네. 결국은 거기 있는 분들은 선택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판교라는 어찌 보면 좀 약간 탄탄한 또 직장군이 모여 있고 거기에 또 젊은 세대들이 또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 접근성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하는 분들도 요즘 많아진 것 같아요. 꼭 서울 안 들어와도. 네, 한참 된 얘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좀 큰 변화가 네. 월곡 판교. 그러면 그렇죠. 갑자기 동쪽을 서쪽에서 연결해 주니까. 이거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언제 개통될지를 모르니까 네. 뭐 네. 한다고는 하니까. 네. 한다곤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조금 더 멀리 간다고 해야 될까? 이 서남 쪽으로 가서 안산 쪽은 어떤? 안산 어제 글 썼는데. 아, 오늘, 그래요? 네. 네. 제가 안산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는 걸 하는데 네. 안산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편견 엄청 많은데 네. 좀 갈 때마다 너무 좋은 생각이 들어요. 안산이 산이 별로 없어. 이름은 산인데 네. 평지여가지고 네네. 아파트 배치도 하는 계획도시라 네. 공장 따로, 음. 상업지 따로, 주거지 따로 이거 딱딱딱 분리되어 네. 있고 그 주거지는 진짜 조용하고 좋거든요. 음. 근데 기분이 나쁘죠. 안산하면 뭔가 좀 외국인도 많은 것 같고 좀 그런 게 네, 있긴 편견들이 있죠. 막 제가 봤을 때 경기도 거의 최고봉 수준이에요. 안산하면 좀 이런 편견, 외국인 너무 많다. 맞아요. 특정 동네는 외국인 비율이 한 80% 되고 막 중등록 중에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얼마나 글을 쓰면서 안산도 제일 비싼 아파트는 한 11억, 12억 한다. 또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네. 거긴 좀 일자리가 도대체 몇 개며. 그런 생각이 저는 좀 약점인 것 같은데 네. 안산 인구가 많이 줄었거든요. 네. 아까 그 질문이에요. 요즘에 인구가 감소하면 결국 망하는 거 아니냐인데 네.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지자체가 인구가 줄었어요. 네. 다 이렇죠. 그러니까 인구는 약간 인구만 절대적으로 이게 변수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 이슈인데 안산은 네. 아까 힘들이 좀 넘치는 게 네. 철도가 개선되는 게 있잖아요. 네. 신안단선 새로 엄청 많이 생기죠. 이쪽으로. 네, 안산은 주목해 볼 만하죠. 네. 투자는 일단 모르겠고 네. 실거주 하시기도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 출퇴근하시는데 네, 그분들이 일부러 간 분들도 있어요. 벌써요? 나중에 좋아질 것이다. 아니, 지금 아니 못 간다. 테크를 그래서 몸테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너무 먼데 차로 타고 다니는 게 차라리 낫다. 나중에 집값 올라가는 거 따라잡는 것보다. 너무 막히는데 아니 또 나중에 이어지니까. 한 40분이면 가죠. 네, 언젠가 이어질 거니까. 그거는 착공했고 네. 그거는 민자 노선이라서 네,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좀 뭐랄까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 뭔가 집값이 내려간다라고 기대하려면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들도 엄청 많고 특히 수도권 쪽에는 뭐 교통부터 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게 아까 네. 지방도 그렇다니까요. 광역철도라는 게 네.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네. 근데 다들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부산권, 아직 부산권이라 안 부르는데 네. 동해남부선 네. 연장. 그거 어쩌라고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직 그거에 대한 어떤 네. 감을 아니 울산 태화강에서 서면까지 기차가 다니면 뭐가 달라지는데 이러고 네? 생활이 바뀌죠. 그렇죠. 안 가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가 뭐였냐면 경의중앙선이 직결 용량이 됐는데 네. 그러면서 서울역으로 안 가고 용산역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네. 공동역으로 이렇게 네, 내려오게 네. 됐잖아요. 그때도 다들 그거 뭐 어쩌라고 중앙선까지 연결돼가지고 저기 용문까지 그냥 이렇게 가면 뭐 하하하 이러고 말았는데 그게 아니라 고향 일산 파주에서 서울 들어오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잖아요. 짧아지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지방 광역시들도 이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노선들이 있는 데들이 다 지금 주거지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옛날 철도대로 하니까. 네. 호남선 철도, 경부선 철도가 KTX 생긴 다음에 편수가 엄청 줄어서 거의 안 다녀요. 네. 그럼 거기다 지하철, 전철 같은 걸 하겠다는 거죠. 네. 하루에 뭐 40번, 50번? 그것만 해도 또 서울 사람 관점에서 네. 야, 기차철이 20분에 한 대씩 다니는, 기차가 20분, 30분에 한 대씩 다니는 이게 무슨 의미야라고 하지만 네. 일단 생기면 다 그 시간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면 똑같죠. 광역버스 기다리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울산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현재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뭐 철도가 생긴다는 거는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네, 그런 거가 쉽게. 지금 다 광주도, 대전도, 대구도, 부산도 다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계획 발표된 것보다 또 있고, 네. 그리고 이 노선들은 이미 철도가 있어서 투자비가 별로 안 들어서 네. 금방 개통이 거의 역사만 만드는 정도. 그리고 약간 펴는 거 빠듯하게. 아니 근데 여기서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좋다. 결국에 어떤 도시의 확장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절대 인구 자체는 어쨌든 감소하고 있는데 그럼 어디선가 그 확장되는 곳으로 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어딘가에서는 그러면 줄어들어야지 어디가 확장될 때 채워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한 명에서 두 개의 집을 얻어서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것도 네. 어폐가 좀 있어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거지가 하나로 고정된다는 네. 거가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사실은. 여기 못 살 때나 하던 얘기거든요. 근데 잘 살게 되면 네, 별장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등장을 했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는 별장을 가지면 네. 호화주택 이슈도 있고 세금도 세고. 괜히 엉뚱하게 집 네. 하나 잡아먹고 그래서 안 하는데 네, 지금 많이들 하시거든요. 음. 뭐냐면은 뭐 강원도에 네, 뭐 요즘에 시와 네. 뭐 생활형 네네. 숙박 뭐 맞아. 다 결국은 그 2주택으로 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주말주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농장이라는 개념이 한 20년 전부터 잘 됐던 거고 네. 요즘 해보니까 농사짓는 생각보다 힘들어서 네. 그냥 주말에 쉬다 오고 싶으니까 리조트 이런 것들이 막 전국에 굉장히 많아졌고 네, 저는 요즘에 이번에 코로나 때 느꼈는데 강원도까지 보시면 풀빌라 이런 게 정말 네. 정말 많아져서 해외 못 가는 것들에 대한 수요를 다 잡아먹어줬는데 이 집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런데 살아보면 너무 자주 가면 하나 살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도 되고 네, 사도 되죠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세제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만약에 2주택 사면 8.8% 내셔야 되고 취득세도 많고 네. 근데 그런 생각이 그냥 바뀔 때가 된 것 같아요. 아까 집은 하나 이게 아니라 두 개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서울에도 두 개일 수도 있고 집이 옛날에 뭐 이건 회장님 집이 서울에 몇 개라고 하셨는데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아주 극단적인 예를 안 해도 얼마 전에 다른 데 가서도 얘기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 얘기해요. 직장인들은 그게 잘 와닿지 않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종 확장이라는 게 항상 머릿속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점포가 서울에 이렇게 각지에 아니면 수도권에 이렇게 각지에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렇죠. 그 베이스 캠프처럼. 예, 하나. 여기서 잤다가 여기서 잤다가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네네. 메인은 여기겠지만 네. 그럴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절대 안 하고 어떻게든 차를 몰아서 네. 대리운전을 써서 집에 온 거죠. 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있는 게 뭐 특히 뭐 서울 쪽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부산 애들 많이 사놓으셨어요. 꽤. 그래서 그것도, 네. 부산에 뭐 꽤 자주 가게 되니까 네, 네, 네. 그냥 많이 비워 네. 놓지만 뭐 친구들 가서 네, 네, 잘하고 네. 하고. 그게 생활형 숙박시설이 네. 제일 좋은 네. 사용처였고 네. 이제 자기도 갈 때 숙박으로 자고 네.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인구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 개수에 대한 수요가 줄진 않을 수가 안 있다는 줄어요. 거죠. 절대 안 줄어요. 늘면 네. 늘었지. 음. 차가 대표적이에요. 네. 옛날에 그렇죠. 집에 한 대 있으면 이제 세 대 네. 있을 수도 있고 네 대 있을 수도 네. 있고. 진짜 예전에는 정말 집에 차 한 대 있을까 네. 말까였던 시절이 몇십 년 전인데 이제는 뭐 차 두 대, 막 세 대씩도 있잖아요. 미국은 고등학생들도 운전하는 게 네. 있으니까. 한국도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이거의 어떤 근간은 결국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제 점점 더 계속 성장을 한다면 잘 살아서. 잘 살게 되면 지금의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한 7,000불, 6,000불일 때 지은 일기 신도시와 네. 70년대는 거의 뭐 네. 500불, 600불일 때 지은 집과 네. 3만 불일 때 짓는 집과 네. 그거부터가 완전 다른 상품이고 네. 그런 것들은 앞에 거 갖고 있는 분들은 뒤로 가고 싶은 거고 음. 왜냐면 경제 성장을 계속 할 거니까 저는 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속도가 네. 느릴 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빠를 거라고 보고 네. 지금보다도 위로 갈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분위기들은 네. 긍정적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70년대에 지은 집을 그냥 한 채라고 보기에는 참 뭐한 거죠. 그냥 집이 부족하니까 뭐 여기서 살고 있는 거지 여기가 너무 좋아라고 하기에는 취향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뭐 지금. 압구정 현대 사시는 분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면 이제 주차 막. 네. 그럼 거기에 신축이 들어왔을 때 가격은 네. 상상도 못 하겠죠. 그러겠죠. 근데 지금도 뭐 크게 문제들은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얼마 전에 네. 경비 아저씨들 네. 주차 뭐 이제 못하게 네. 됐잖아요. 이제 반려 요원으로 뽑히지 않으실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동산이라는 건 어찌 보면 상상력인데 상상력을 너무 가둬두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냥, 창의력 네. 부재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냥 현재 기준으로 다 앞으로를 생각하면 다 문제죠. 네. 근데 세상은 분명히 바뀔 것이고 분명히 이제 뭐 나중에 가면은 정말 말씀하신 별장 개념처럼 그냥 뭐 1년에 한두 번만 가도 내 집이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과한 추정은 아닌데 네. 이렇게 말하면 화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힘든 게 네, 그분들의 사정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분들이 생겨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는 말도 안 돼. 아까 네. 그걸 만약 90년대 초반으로 가서 네, 야, 나중 되면은 3,800cc짜리 SUV가 뭐예요? 근데 찝차예요. 그게 어느덧 지금 집에 2대씩 네, 아빠 엄마 1대씩 있고 네, 이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또 그분들이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항상 우리는 5년 뒤, 10년 뒤를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막 무슨 사회가 될 거냐, 뭐 더 평등한 사회 이런 거 됐고 사회 수준이 어떻게 될까? 몇 년 전에만 해도 한 10년 전에만 해도 애 낳고 뭐 산후조리원을 간다는 거 생각도 네. 안 했는데 이제는 기본 코스가 됐고 네, 그런 것들이 사회성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상향 조정된 거잖아요. 많이 그렇죠. 돈도 엄청 네. 쓰게 됐고 네. 다들. 그런 게 과연 주택시장에는 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그걸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미래 예측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좀 동의가 되는 게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한 35,000불 뭐 이 정도 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은 35,000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더 아직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뭐 취미라든지 뭐 어떤 뭐 여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직 안 맞다고 보고 앞으로 점점 더 뭔가 그런 것들이 더 발전되고 할 텐데 너무 그냥 현재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가 아닐까. 뭐 대표적으로 많이 해요. 뭐 취미생활 요즘에 네. 보면 자꾸 이제 엄청 면적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걸 자꾸 하시거든요. 네, 제 친구도 서핑하는데 네, 걔는 서핑 때문에 차를 픽업을 샀어요. 픽업을 사니까 픽업 트럭 주차할 데가 없어서 집을 졌어요. 저는 되게 투자랑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걔는 만족해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네, 자기는 그 집 짓고 이렇게 마당에서 되게 미국식으로 살아요. 개도 네. 큰 게 키우고. 네, 저는 그런 걸 원치 않으니까 그렇게 안 살지만 네.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3만 불 시대. 네, 선진국은 네, 남한테 관심이 없는 게 선진국이에요. 네, 다 서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너 말이 다 맞아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사고방식도 인정하고 다 인정은 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까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딱딱 딴지를 건다는 거죠. 무슨 네. 집이 2채가 필요하냐. 네, 네가 무슨 차가 5,000cc가 필요하냐. 네가 왜 옷을 3벌 입어야 되냐. 네. 너 오늘 밥을 4끼를 먹냐.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네. 점점 사회주의 통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려는 것 같은 거에 네. 젊은 층들은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 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지금 집이 없는데 누가 2채, 3채를 뭐 비워두고 있다? 뭐 이러면 또. 네, 근데 분노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웃긴 게 비워져 있으니까 임대가 나오는. 네. 그러니까 안 비워져 있으면 임대가 나올 리가 없는데 자꾸 또 루마니아 얘기들 좋아하시는 네. 분이 있지만 일가굴주택 그냥 의무화 해놓으면 아무도 이사 못 가고 그렇죠. 쿠바처럼 뭐 네. 집 바꿔 살고 뭐 옛날에 그거 뭐 웃긴 사례도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현재 어떤 정책이나 어떤 방향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했고 어찌 보면 결론이 좀 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또 우리나라에서 뭔가 다를 것이다라고 하면서 좀 추진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근데 그게 또 부작용이 그게 또 일어나니까 고생은 이제 국민들만 하고 있고 사람 사는 네. 게 크게 안 다르더라고요. 네, 해외나 한국이나 뭐 되게 다른 것 같은데 네, 기본은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고민할 때 자꾸 유럽이나 네,
미국이나 이런 땅 네. 넓은 나라의 사례를 자꾸 갖고 오면 큰일 나고 네.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네. 잘 보시면 곤란하죠. 그 네이버에 복덕 이선생이라고 해서 임장기를 올리고 계세요? 네, 이게 어떤 거예요? 좀 가볍게 써보려고 아, 네이버를 이용해서 지금 네. 네이버 서비스니까 네. 그 동네 설명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격 수준 설명해드리고. 아, 그러면 대신 가주는 개념인가요? 저도 안 가요. 그럼 그냥, 사이버 클릭으로? 인장기예요. 네. 그러면 그거. 로드뷰 좀 보고. 로드뷰로. 로드뷰도 보고 네이버 네. 부동산 호가표도 보고. 네. 아, 네이버에 있는 자료들을 이용해서 사이버로 임장해준다. 네이버 서비스를 하니까 네. 네이버 거를 쓸 수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 딴 데서 쓰면 못 쓸 거예요. 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이런 거 궁금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사이버로 임장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뭘 보냐. 네. 네. 뭘요? 아, 지도에 상당히 네. 많은 게 다 녹아 있고요. 지도에 많은 게 녹아 있어요. 혹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 간단한 고해 어떤- 지도라는 책을 제가 3년 전쯤 썼는데 네. 뭐 집을 고르는 기준은 한 5가지가 있어서 네. 돈 잘 버는 직장 근처에 있으면 되게 좋고 뭐 교통 좋으면 좋고 학군 좋으면 좋고 뭐 그런 자연환경이 좋으면 좋고 뭐 이렇게 네. 또 도시개발 계획 같은 게 더 좋다. 네. 근데 그게 지도에 다 써 있거든요. 요즘. 네. 뭐 산, 강, 호수 있는 거 다 보이고 네. 학교도 학군도 음. 뭐 요즘에 네이버에서 초등학교 누르면 이렇게 학군 네네. 표시도 되고 네. 그리고 뭐 개발 계획도 요즘에 또 음. 개발도 막 없는 철도도 다 보이고 막. 네. 미래를 보여주잖아요 먼저. 네네. 요즘 그런 앱들도 많아졌는데 음. 사실 그러니까 일단 그걸로 한번 거르고 보실 수도 있죠. 근데 음.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들고 가격이 편하면 네. 그때 한번 가보는 거죠. 네. 가볼 것도 없는 게 전화 한번 해보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 지방에 막 아파트 같은 거 투자할 때 안 가보고도 샀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죠. 네. 아주 많죠. 네. 근데, 그러니까 매매하시는 분들은 안 가도 되고 네. 전세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셔야죠. 네. 집 상태도 보셔야 되니까. 근데 투자자, 네. 말씀하신 투자자는 안 가도 사실 크게 다름이 없는 게 네. 상상이 돼요. 음. 이게 아파트다. 그러면 네. 아까 로드뷰로 보시면 네. 표정 보이고 음. 각도도 요즘 어느 아파트인가는 보니까 랩인가는 뭐 이렇게 조망권에다가 네, 그 뭐, 일조권까지 뭐 그것도 다 뭘 네.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할 건가 싶었는데 네. 되게 오타쿠 기준도 들어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기술이 좋아지니까 네. 그런 것도 웬만큼 보이고 뷰도 대충 밖에서 보일 거고 네. 그럼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 해서 되게 다른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가서.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기 때문에 저는 더 네, 네. 쉽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네, 아파트의 맞아요. 어차피 내부 구조라는 거는 똑같으니까. 평면도로 충분히 상상은 되고 도배장판 색깔은 상상이 안 되지만 뭐 얼추 뭐 요즘에 블로그에 사진들도 많으니까 꼭 현장을 안 가도 뭐 거의 한 90% 이상의 정보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네.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이거를 좀 써드리고 있는데 음, 부동산 라이프라는 걸 또 쓰고 있는데 네. 그거가 조금 어렵다는 분들이 있고 저도 아까 봤는데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두 번째는 이거 말고 네. 그냥 답을 달라고. 맞아요. 네, 그렇다고 뭐 제가 답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돌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가격 비교들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네. 왜 얘랑 얘가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음, 왜 지금 지역을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데 네. 수도권 벌써 한 10군데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얼마 전에 말했던 이천과 네. 뭐 요번 주에 말했던 그 안산과 안산. 다음 주는 군포 의향을 군포. 말할 건데 네. 그럼 얘는 왜 가격이 이럴까를 한번 혼자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음. 거의 대부분 분들은 자기가 보는 지역만 보기 때문에 네. 다른 지역의 가격 흐름을 잘 관심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안산, 네. 뭐 대전 지방광역시 가격 뭐 20억입니다. 이러면 뭐 거기가 네. 20억이냐 말이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다 비교를 해보시면 어디가 좀 저평가한 것 같고 내가 좀 관심 있는 이런 이슈들이 여기가 더 강화될 수 있을까가 조금 보이죠. 저는 사실 수도권에서 그렇게 막 우열이 잘 요즘 없다고 느껴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뭐가 하나 약점이었으면 네. 그 약점이 보완되는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서남권도 아까 안산까지 가서 사신다는 분들도 네. 안산에서 여의도 출퇴근이 돼버린다는 건 안산의 약점 중에 하나가 멀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게 회복이 네. 돼버리니까 오히려 옛날같이 뭐가 약점이 많다 했던 동네가 약점이 더 빨리 사라지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강점이 있던 동네도 또 강점이 더 강화되는 것 같아서 네. 지금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열을 못 가리겠어요. 웬만하면 다 좋아 보여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또 우열은 그 지역 안에서도 네. 누구는 많이 오르고 누구는 안 오르고는 확실히 또 티가 나는 것 같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삼성전자를 따라가라는 사람도 있고
정부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현대백화점 따라가라는 분도 있고 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어때요? 되게 쉬운 생각이죠. 네. 네. 뭐 원래 이렇게 인사이트라는 건 되게 간단한 거니까. 네. 그 말 틀리지가 않은 게 삼성전자는 고용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틀렸던 거죠. 수원, 네. 뭐 용인, 네. 화성. 네. 근데 막상 그때 갔으면 돈 못 벌었어요. 동탄원 같은 네. 거 뭐 초반에 안 올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네. 지나고의 기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음. 만약에 이렇게 잡으시려면 네. 제조업을 잡으시려면 네. 텀을 좀 길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네. 소비의 업체를 잡으면 좀 빨리 가겠죠. 왜냐면 당연한 건 게 네. 소비지, 그러니까 백화점들이 들어간다는 건 소비자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소비자가 10년 뒤에 생겼는데 지금 백화점 짓고서 이거 10년 동안 파리 날릴 사람은 아무도 네. 없단 말이에요. 그럼 백화점이 하나 들어간다는 건 핫할 때 들어가요. 음. 동탄점 이번에 생겼잖아요. 롯데백화점. 네. 그리고 저기 여의도 때문에 여의도는- 또 말이 많지만 현대백화점이 조금 느리거든요. 네. 뭐 이렇게 개점하는 점포 네. 추점하는 게. 네. 현대백화점 얘기가 왜 나왔냐면 판교점이 잘 돼버리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신세계도 이제 좀 있으면 수서에 또 뭘 연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약간 선후 관계에서는 네. 아까 삼성전 따라가는 게 선이고 네. 소비재 업체 따라가는 게 후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많이 먹을 거냐, 음. 뭐 조금 먹을 거냐 문제인데 뒤에 가면 조금 편하게 가실 거고 앞에 가시면 고생 좀 하실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 중에 하나다. 아우 쉽죠. 왜냐면 네.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고용을 늘리니까. 백화점은 고용하고는 큰 상관 없는데 네. 소비력을 설명하니까. 네. 요즘은 롯데 네. 따라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롯데요? 뭐 의왕에 모두 뭐 저 타임빌라스 네. 엄청 많이 가시던데. 네. 롯데가 좀 출점 새롭게 많이 하죠. 아까 동탄도 네. 그렇고. 현대백화점은 그 출점을 많이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원래. 네. 그러면 평택은 지금 삼성에서 또 뭐 계속 만들고 확장하고 있는데, 있죠. 예. 평택도 당장은 뭐 근데 요즘에 또 집값 평택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네, 그래서 네. 뭐 안 올랐다 말하기도 힘들고. 네. 초기엔 좀 힘들었죠. 네, 초기에 엄청 입주할 때. 입주 너무 많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뭐 대답을 한번 해주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그 지금 그 집을 사야 될까 말까 되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고 아마 그런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가장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좀 어떤 정리하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다면 제가 아까 네, 그 주거의 안정성을 꼭 가족들과 상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삶에서 주거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주거의 안정성을 너무 이렇게 소홀히 하시는 거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상당히 큰 피해가 많이 갑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네. 이라는 단어를 꼭 붙여야 되는데 네, 주거의 안정성이 생길 수 있는 길로 가시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는 방향이 제일 쉽겠죠. 네, 그게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음, 임대료 상승이 오르든 말든 상관이 없어지는 거. 네, 그건 좀 어려우니까 네,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게 좀 자가 안정성을 좀 쉽게 가져가실 거냐,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벌 거냐. 그럼 하긴 돈을 많이 벌면은 뭐 월세든 전세든 올려주면 그만인데 한 달에 뭐 1억씩 벌면 그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네. 주거 안정성이라는 걸 찾으려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그게 어렵지 않으면 그러게 그게 생각보다 잘 되시는 분들은 안 사요. 네, 하긴 또 자영업 잘 되시는 분들은 사업해야죠. 네, 점포를 더 고맙잖아요. 내지. 네. 그래서 집 안 망할 때 한 방에 망하는 거예요. 집이 없어요. 그렇죠. 잘 벌 때 확 벌어서 뭐 안 사놓고 계속 네, 그 최근에 뭐 몇몇 연예인들 개업하다가. 망한 연예인들 나오잖아요. 네, 기획사 잘 됐을 때 빌딩을 샀어야 했는데 네, 임대료를 4천만 원씩 냈다고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산을 중간중간에 취득하면서 가시는 게 네, 쉬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쉬어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네, 사옥도 사무실도 마찬가지인데 네, 조금 이렇게 좀 운영이 잘 되는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뭔가 하나씩 자기 것을 만들어 가시면 좋아요. 내 것이라는 게 사실은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내 집에서 안 살면 남의 집에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냥 이걸 너무 돈을 떠나서 네. 그냥 주거 안정성 결국에 우리 가족이 살 집 그런 개념으로 네. 좀 생각을 해보자. 저는 사실 저 개념이 너무 쉬운 게 네, 저는 차라는 개념이 네. 저거의 축소판인 것 같은데 저는 택시 타는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면 저의 기준에 맞지 않는 탑승 네. 컨디션이에요. 아, 안 편해요, 별로. 아주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아무리 뒷자리에 그 조수석을 밀어주셔도 네,
그래서 저는 차를 왜 사냐의 첫 번째는 그건 것 같거든요. 네. 듣기 싫은 라디오 안 켜주셔도 되고, 말 안 거시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상우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여러 인사이트도 좀 드린 것 같고, 특히 아까 뭐 지역 같은 얘기들도 한 것도 도움이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네이버 프리미엄 하시는 복덕 이 선생님, 그것도 구독. 혹시 거기 네. 있나요? 부동산 라이프? 네. 네. 이거군요. 네. 이거. 네.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네. 리포트를 이제 발간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상호 대표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